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28일에 출두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발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막말을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25일인데 엊그제죠. 강원도 춘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 뭐 이런 얘기를 썼고 그 전날에는 또 폐륜 정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수한테 쌍욕을 했던 사람이 폐륜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쌍욕 사건을 연상하면서 적반하장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거로는 소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 그런 거 저런 거 가릴 것 없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쏘아대는 이런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아,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구나. 이거는 그만큼 초조하다는 뜻이죠. 초조하다는 거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제일 잘 알 테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속도 모르고 나가서 해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지요. 나가면,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하면 못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재명 대표를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6개사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중에 두산건설 하나만 따져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됩니다. 정찬민 전 용인시장,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바로 그와 똑같은 사건으로 지인들한테 3억 5천만 원씩 땅값을 싸게 해달라 이렇게 시행업자한테 요구하고 자기가 인허가를 해줬거든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한 건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된다. 그러니 검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딱 일단 신병이 확보가 되면 본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말,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자, 그럼 28일에 과연 출두할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출두 안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27일과 28일로 예정된 호남 현장 행보, 이걸 상세하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 나 바빠. 이런 뜻. 나 바빠. 바빠서 못 나가. 이 얘기죠. 그럼 바빠서 못 나가겠다. 그럼 바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말로는 당당히 임하겠다 그러는데 당당히 임하겠다는 게 검찰에 나가서 소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당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막말을 계속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가서 조사받아라.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공세를 펴죠. 양금희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면 들어간 문으로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뭐가 두려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다른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이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함축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별도로 해드렸죠.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수동적인 카드입니다. 검찰이 능동적으로 카드를 빼들었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수동적인 카드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찌어찌 하겠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 대응은 나가서 소명하거나 아니면 뭐 체포동의안, 뭐 구속동의안 이런 게 국회로 오면 부결시키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뭐 그 재판에서 소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법률적 대응이고, 정치적 대응은 뭐 촛불 집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당원들 또는 일반 지지자들을 모아서 검찰 또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방법. 그건 근데 뭐 날씨도 춥고 또 본인의 그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고 증거들이 많아서 쉽지 않다. 벌써부터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카드가 별로 없다. 반면에 검찰은 이런저런 카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정제된 발언이다. 첫 번째, 정치인의 과도한, 과장된 발언, 흔히 있는 일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검찰이 충분히 예상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동안에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치권, 정치인을 건드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과도하게 무슨 뭐 망나니 칼춤, 폐륜 뭐 이런 걸 거론하는 거, 그거 그냥 흔한 일이야. 한마디로 무시하는 행위죠. 흔한 일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뭐 약간은 한 방 먹은 듯한, 본인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공격을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고 떨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히 이제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지만 전혀 영향이 없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발언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통 사람들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제1야당 대표가 아니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피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검찰도 이재명 대표를 다루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 무례하다 검찰이 그래도 제1야당 대표한테 팩스 한 장 찍 넣어서 언제까지 나오라 이게 말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의원실에 전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없다고 그러니까 대표실로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떠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팩스로 소환 통보를 하고 특수 등기 우편으로 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피의자한테 하는 절차입니다. 전화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뭐 여의치 않으면 팩스밀리하고 등기로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특별 대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모욕을 주지도 않고 보통의 피의자처럼 다루겠다. 이런 대목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통 사람들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특별 대우도 하지 않지만 모욕 주기도 하지 않겠다. 일종의 일반 국민들을 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라는 거를 공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 중에 사법 시스템 얘기가 나옵니다. 사법 시스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그게 아까 얘기한 법 앞에 평등, 이것도 사법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촛불 집회니 뭐 이런 정치적 대응 이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검찰은 자 제1야당의 대표인데 이 사람을 어차피 체포동의안 청구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뻔한데 거의 지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에 처리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부결 기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전초전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만약에 청구가 되면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민주당원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이재명 건 부결시킨다? 그러면 또 일반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야당 대표한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검찰은 자, 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표한테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중이다. 저는 지금까지는 아마 체포동의안 발부를 안 할 것이다, 청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 그런데 이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 중이다, 검찰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민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 이 얘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임을 예상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청구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 그러면 체포동의안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면 서면 조사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기겠다, 이걸 비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보통의 피의자라면 소환 요구를 하죠. 응하지 않죠.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율을 하는데 영 안 맞는다. 그럼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청구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체포해서 와서 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뜻, 이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사법 시스템이라는,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느냐 청구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끝났다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자, 이제 28일 소환 요구는 뭐 불응할 것이 명백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가서 다시 이재명 대표한테 또 통보를 할 겁니다. 나와주세요. 그러면 또 불응하겠죠?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인데 아마 1월 10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열 겁니다. 방탄국회를 계속 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집을 해놓으면 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다 체포동의안을 요구해야죠. 근데 요구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또 요구하겠죠? 이제 그러면 체포동의안 이제 법원,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뭉개든 뭐 부결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검찰이 어떤 방법이 있죠?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려면.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한 번의 체포동의안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조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조사에서는 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지난번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소환에는 불응했지만 서면조사에 몇 줄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써내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까? 그게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이다.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조사에 응한 거 가지고서 이제 법원으로 넘기죠. 그럼 법원에서 또 이제 뭐 공판 준비기일 뭐 이런 거 져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검찰은 손을 털고 공소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이 막말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 시스템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아, 일반적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비친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결국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